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요새 받는 메일 중에 우리 중개업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아요. 최근에도 구독자 한 분께 아주 디테일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분은 지금 30대고 공인중개사를 희망하고 계세요. 많은 고민을 하다가 메일을 보내셨는데 개인적으로 단메일도 보냈지만 이분의 디테일한 질문들에 요새 제가 많이 받고 있는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분들도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구독자분의 질문에 답하고 조언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이 여러 개라 각 질문별로 영상을 나눠서 올릴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제가 드리는 조언은 절대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을 해오면서 겪어온 환경이 다르면 조언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중개업을 해오신 분들은 제 의견에 동의할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지금 유례없는 전염병이 돌면서 장기화되고 있죠. 이 코로나가 우리 중개업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비슷한 질문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께는 아주 큰 변수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 제가 여태까지 일해 오면서 대대적인 전염병이 돈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2번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중 하나가 메르스였죠. 물론 지금보다 강도가 약하긴 했지만 그때도 일반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란 건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좀 심각하고 굉장히 오래 가고 있지만 결국엔 극복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극복되는 과정은 좀 시끌시끌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와요. 그런데 그 전에 이걸 생각해 봐야 해요. 전염병이 심각해지면 타격을 받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 뿐인가? 전혀 아니란 것 다 아실 거예요. 전염병이 돌면 호황인 업종들이 몇 개 생겨납니다. 그 업종들 빼고는 대부분 불황이에요. 특히 음식점과 운동시설 같은 사람이 몰리는 업종이 제일 불황이죠. 거기에 비하면 중개업 시장은 피해의 강도가 훨씬 덜해요. 물론 중개업이라고 해서 피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일단 상가들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회사들도 새로 생기는 숫자 대비 망하는 숫자가 더 많죠. 장기화되면 경기가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주거용이건 업무용이건 평수나 금액적인 면에서 늘려서 이사하는 경우보다는 줄여서 이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늘려서 이사하는 경우는 웬만하면 만족하는데 이 줄여서 이사하는 경우는 웬만하면 불만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기 참 힘들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전염병으로 제일 많은 타격을 받는 업종은 우리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즉 전염병이라는 것은 결국 극복되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선택할지 말지, 이 직업을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전염병은 큰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 부분에선 제가 좀 할 말이 있는 게 현재 공인중개사들의 폐업률 역시도 평상시보다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업계에도 코로나의 영향이 적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폐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그 폐업 원인이 100%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업계건 꼭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어떤 이슈만으로도 힘들어하고 폐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가 좀 가속화 역할을 했다 뿐이지 공인중개사 폐업의 원인이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다, 이건 맞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대부분 코로나가 아니어도 시기가 문제였을 뿐 결국 폐업의 절차를 거칠 것이다. 다만 코로나가 그걸 좀 더 앞당겼을 뿐이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이런 좋지 않은 이슈들을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가 월간 최고 매출이 작년에 나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왜 그렇게 됐는지 그 과정도 설명해 드렸었고 저희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부동산들이 많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좀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주택중개를 전문으로 하다 보면 이른바 성수기라는 시즌이 있습니다. 특히 학군이 구분되는 지역에서 아파트나 빌라를 전문으로 중개하시는 분들은 성수기에 민감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중에서 특정한 일부는 성수기보다 이른바 비수기라는 시기에 더 높은 수입을 올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5월이나 10월 같이 쉬는 날이 더 많은 시기나 연말 같은 때 평소보다 더 높은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 시기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우리 업계가 참 재밌는 게 손님이 많은 시기에는 누구라도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각자의 중개 파트에서 이른바 비수기라는 시기가 찾아오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사실 이때는 더 열심히 해야 수입을 맞출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지만 액션에 비해서 결과물이 적다는 생각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또한 분명한 팩트예요. 광고를 하나 내면 문의 전화가 2통이 오는 시기도 있지만 광고를 3개 내야 문의 전화가 1통 오는 시기도 있어요. 제가 본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다 자기는 안 그렇다고 말들을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시기에 일을 열심히 안 합니다. 사무실 안에서 만화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의미 없는 웹서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손님이 없다는 답을 합니다. 과연 손님이 없을까요? 아닐걸요. 손님이 없는 게 아니라 줄어든 거겠죠. 파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적어진 것이고 일을 헐렁헐렁하게 하는 사람들 숫자도 많아지면서 이 시기에 오히려 수입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때가 틈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하죠. 더 많은 광고를 내고 더 디테일하게 광고를 가다듬고 더 많은 물건을 찾아내고 더 많은 답사를 합니다. 어차피 어려운 시기가 똑같이 왔는데 이 시기에 더 적극적이고 더 공격적으로 일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어렵고 결과가 잘 안 나올 거라는 느낌 때문에 본인의 노력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그런 시기를 헐렁헐렁하게 보내는 다수의 사람들은 결과가 분명히 극과 극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주변에 보면 다 자기 같은 사람들이 다수고 자기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결과를 얘기해주고 눈으로 보여줘도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주변엔 대부분 자기 같은 사람들 뿐이니까. 덕분에 그런 시기에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수입을 맞춰나가고 힘든 시기일수록 수입의 차이가 극과 극으로 변하게 되는 소수와 다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20년 가까이 제가 일해오면서 느꼈던 경험입니다. 힘들고 손님이 적어지는 시기일수록 업계의 더 많은 공인중개사가 헐렁헐렁 일해요. 소수의 사람들이 결과물을 독점하는 시기가 되면서 다수의 사람들은 세상과 환경을 탓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기에 돈을 버는 소수의 사람들과 이 시기에 돈을 못 버는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점이 뭘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성수기와 비수기에 대해서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해의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전체 파이가 20% 줄었다고 해서 비수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 파이가 20% 줄고 그 생각 때문에 열심히 안 하는 경쟁자가 30% 늘어난다면 그때가 나한테는 성수기인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전체 손님이 30% 줄어드는 시기가 오면 공인중개사의 50%는 일을 열심히 안 합니다. 건성건성해요. 이때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수기라고 푸념하면서 게임하고 웹서핑이나 하고 늦게 나오고 일찍 술 마시러 갈 때 누군가는 오히려 이 시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하위권의 공인중개사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한 달 근근히 연명하다가 결국 폐업이나 이직 외엔 답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황을 부치겠죠. 그것도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다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내가 아닌 것 뿐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이슈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어야 해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실시됐을 때 중개업 앞으로 못 해먹겠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그거랑 중개업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임대차 3법이 통과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작용을 예상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비판하는 영상도 찍었지만 그것과 이건 다른 거예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중개업 못 해먹는다? 왜죠? 어째서요? 부동산 투자 시장과 부동산 임대 시장과 부동산 중개 시장은 서로 엄연히 다른 시장이에요. 서로 상관관계는 있지만 임대차 3법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부동산 투자자들과 임대인들이지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아닙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사를 잘 안 다니고 중개업이 망한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임대차 3법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 1, 2년 만에 이사 다녔고 지금은 법 때문에 4, 5년이 지나야만 이사 다니나요? 약간의 영향이 있을 뿐이지 그 법 때문에 그렇게 확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변한 건 그것 때문에 고민을 시작한 여러분의 의욕뿐이겠죠. 부동산의 악재라고 하는 이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그런 악재를 우리 업무에 갖다 붙이고 고민하고 실체 없는 걱정을 미리부터 하면서 일할 의욕을 잃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못 버는 진짜 이유는 악재 때문이 아니라
악재에 대한 막연한 고민과 그로 인한 근거 없는 의욕상실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대다수는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고 실체도 없는 고민입니다. 일하는데 써야 할 에너지를 그런 쪽에다가 써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더 나빠지는 결과를 다시 악재 탓으로 돌리죠. 그 인과관계와 순서가 잘못 꿰매졌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여러분의 중개업이 흔들리지 않아요. 손님이 많아서 모두 다 열심히 하는 시기에는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죠. 하지만 손님이 적어져서 경쟁자들이 느슨해지는 시기 역시 나에게는 또 하나의 성수기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우리 중개업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자면 그나마 우리 업계는 치명타를 직격으로 받지 않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남들이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설렁설렁 이럴 때 여러분은 좀 고달플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시고 내공 있는 진짜 배기들이 경쟁하는 그 라인에 합류하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질문인 공인중개사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주셨던 분이 우리 중개업계의 포화 상태, 거래 절벽, 인구 감소, 온라인화, 그리고 개인 간의 거래 시스템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면서 공인중개사의 솔직한 전망에 대한 제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다음 영상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희 가정농장에서 발견된 무용고 묘지를 처리한 과정도 편집되는 대로 영상으로 공유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